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만 하니까 유튜브만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단풍이님 반갑습니다. 단풍이님 사료 먹고 살아요. 우리 단풍이는 닭가슴살에 소고기 한우에다가 막 그렇게 먹는데 얘가 입이 고급이었고 일반 사료는 안 먹어. 서남수님 어서 오시고요. 산소탱크님 그리고요. 긍정의 힘님, 김진기님, 코진님,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풍림부자님, 루시님, 정직한 기술님, 성환아빠님, 김애자님, 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가지아님 어서 오시고요. 더 글로리 시즌2 보고 있어요. 네 그거 뭐 몰아보기나 뭐 결말만 대충 보면 되는 거 아니요? 다 볼 필요가 있나? 네. 아 내일은 사탕입니다. 네. 원태호님, 대JBJ님, 그리고요. 황금우주님, 반갑습니다. 또, 문영민님, 부자오빠님도 어서오시고요. 들꽃님, 쌀사비팔님, 그리고 박영희님 어서오시고요. 시베리안 허세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김꼬꼬님, 김재남님, 반갑습니다. 마카님, 드림앤 해피님, 빨강루시님, 내가 인사드렸던가요? 풍요로움님, 박순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또 네일트리님, 한사발님, 황마소님, 전미정님, 화웅기님, 네 화웅기님, 네 어서 오시고요. 화웅기, 네 웅기화, 네 모르겠네. 네 아무튼 어서 오세요. 봉금덕님, 윤HS님, 윤영숙님, 빨강망토님, 김광규님, 찐빵님 어서 오세요. 핸드폰님 반갑습니다. 도채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 해와달님, 미룬님도 반갑습니다. 양봉업자 팜성님, 네 신동원님 어서 오세요. 얼음골님, 네 얼음골이 어느 산에 있지? 지리산은 뱀사골이고 얼음골이 저기 어디야? 무슨 산이었지? 하여튼 거기였던 것 같아. 아는 척 쩔어.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네, 여종성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박경욱님, 청산유소님 반갑습니다. 떡상할 결심님, 진화송님, 재훈대리님, 덩쿠슈님, 송현님도 반갑고요. 네. 불효파 불효회님, 박실비님, 네, 10억 동네 부자님 어서 오세요. 시그니처 뱅크는 파산이 아니라 폐쇄입니다. 네, 아직 파산된 데는 SVB밖에 없어요. 네, 행복한 공간님도 어서 오세요. 요즘에 바쁘시죠? 네, 이게 데모가 아니야 또 그거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밀양, 밀양에 있는 거예요, 김재남님. 네, 밀양에 얼음골이 있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느 산에 보니까 얼음골 계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서울여우님 어서 오시고요. 인간연습님, 행복한 통장님, 화수부님, 리얼 잉글리시님 어서 오시고요. 서희아님, 마이드림님, 류동진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길었던 출석이 끝났다. 와우. 맞아, 얼음골 사과라는 걸 내가 들어본 적. 그 산 맞는데? 네, 맞아. 그 산 뭐였지? 그 밑에 가니까 그 사과 자판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그 사과 자판기에서 사다가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얼음골이었던 것 같아요. 아, 노느라가 바빴어요. 서울 캡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아무튼 네, 다들 행복한 오늘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이 조금 지랄 맞아서 그렇긴 하고요. 걱정도 많으시죠? 걱정도 많고 뭐 거시기 한데 2차 전지 하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다. 너 댓글에도 그런 거 있던데, 요즘에 2차 전지 그런 거 안 하고서 무슨 돈을 번다고 하느냐, 안타깝다, 뭐 이런 댓글 봤어요? 네. 봤어? 굳이 뭐 그렇게 안타까워할 이유가 있나, 나를? 또는 여러분들은 안타까워할 이유가 있나? 이 방송을 듣고서 그런 걸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깝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자한테 가가지고 풀뿌리 내밀면서 야 산삼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라, 사자야 산삼 먹어라. 그럼 사자 새끼가 그거 먹겠어? 안 먹지. 그러니까 뭐 산삼 먹고 크실 분들은 산삼 먹고 크는 거고, 전기차 몰고 가가지고 왜 주유소에 가서 충전 안 되냐고 깽판을 치냔 말이야. 그럼 뭐 그 주유소한테 그럴 거 아니야.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인데 언제까지 기름 넣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네요. 돈을 벌려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셔야지. 이딴 소리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나하고 가는 길이 다른데 왜 이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참 희한한 일이에요. 뭐 주식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고 뭐 뭘로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진짜 2차 전지 세게 한번 까줘야 돼? 네? 그래서 밤새도록 한번 나고 싸워볼 테야? 근데 뭐 2차 전지 그거 해봤자 고평가 나올 수 있는 거 뭐 공매도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거 뭐 증거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미쳐갖고 날뛰는 걸 뭐 내가 안 까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혼자서 많이 드시고 있으면 그런 거 많이 드시고 나는 그런 거 죽어도 안 하니까 와서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죠?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2차 전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2차 전지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결이 다른 거니까. 근데 나는 2차 전지 안 한, 지금 2차 전지 해요? 그렇게 뭐 에코프로 이런 거 지금 사실 분 있어요? 뭐 이걸 사야 한다. 신고가 종목을 사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걸 지금 살 사람이 있나? 뭐 살 사람이 있으시면 그냥 사면 돼. 뭐 그거는 뭐 나랑 방법이 없죠. 근데 나는 이건 죽어도 안 살 거예요. 죽어도 안 해. 내 돈을 내고 이걸 살 이유가 없거든. 근데 모아서 왜 안 사고 있냐? 이런 걸 사야지 돈을 번다. 알바야? 뭐야? 응? 알바요? 뭐 달라고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내가 진짜로 안타까운 거야. 그거 뭐하러 시간 내서 거기다 댓글을 쓰고 있고 나까지 또 댓글을 쓰게 만드냐는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송 듣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전기차로 뭐 하늘을 날아다니든 뭐 우주까지 날아가든 뭐 테슬라하고 뭐 친구 먹든 간에 그거는 관심 없고요. 네. 뭐 맘대로 하시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살려고 그랬으면 우리 저기 간물주님처럼 저기 밑에서 이런 데서 그죠 16,000원 2만원에 이렇게 사가지고 뭐 나 지금 뭐 700%니 600%니 이렇게 수익 내고서 이제 언제쯤 할까요? 네, 좀 내려면 팔지 뭐 이러고 있으시면 몰라. 근데 뭐 지금에 와가지고 뭐 30만원대부터 사서 뭐 36만원까지 올라가 20% 수익 내는데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는 사야지 돈을 번다는 이런 게 아니지. 이거 지금 보면 공매도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참 어이가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어. 옛날에 HLB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 뭐 개몽의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예? 예전에 내가 HLB 그거 얘기할 때도 네, 똑같았어요.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너 뭐 HLB를 지금 뭘로 보냐면서 이런 거 안 사면 누가 돈을 버냐면서 뭐 누가 죽나 보자. 너는 그래 어째 해라 뭐.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열이 받았잖아. 그때는 내가 어렸지. 사실 내가 어렸어 진짜로. 그때는 유튜브 처음 할 때였으니까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사가지고 손실난 거 보여준다. 그리고 나 사가지고 40% 손실 났잖아요. 그래갖고 봐라 40% 손실 난 거 봤냐? 그랬더니 자랑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자랑이잖아. 네. 와, 씨,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는 진짜 내가 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개몽이 안 되잖아요. 네. 개몽이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년 법원인가 뭐 그거 있잖아. 소년 법정인가 그 김혜수 나온 거 있었잖아요. 소년 재판이었나? 거기서 보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싫어해. 개몽이 안 돼서. 네. 개몽이 안 돼서. 네. 그래서 급등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방송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저런 거에 대한 힌트도 없고 아예 매매 자체를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백날 내 방송을 들어봤자 도움이 안 돼. 그래갖고 안 좋은 소리밖에 못 들을게요. 그러면은 아씨 열받네. 괜히 열받을 필요 없잖아. 그죠? 네. 소년 심판 거기서 그런 게 나왔지. 그 뭐 여자애 하나가 그 지갑을 하나 훔치잖아요. 지갑을 하나 훔치는데 난 안 했다고 막 그런데 이제 결국엔 들키잖아요. 그래서 김혜수가 가가지고 내가 이래서 너희들을 싫어하는 거야. 개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가서 급등주 하지 마라, 뭐 신고가 하지 마라, 뭐 테마주 하지 마라, 뭐 인기주 하지 마라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가 만든 거야.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존중합니다. 네. 그럼 뭐 2차 전지가 나쁘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네. 나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잘 돼. 근데 종목이 미쳐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지 뭘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뭐 단타 치는 사람들 다 죽었어. 나 니들 다 그렇게 하면은 돈 못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단타 치면서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일방적으로 까는 게 아니야. 다만 방향이 다르거나 상황이 다르면 또는 사상이 다르면 그것도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너무 예의들이 없어. 굳이 뭐 말은 얌전하게 써도
말 속에 다 가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내 말을 들어줘, 나를 응원해줘, 이게 더 잘 가게 해줘, 이런 식의 어떤 앙탈일지도 모르지만 네, 그런 것들은 씨도 안 맥히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 서로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 자랑이다 그랬어. 그 손실난 게 자랑이라고 쓰냐? 아이고 잘났다 뭐 그런 근데 그런 골 때리는 댓글 보면 진짜 이거는 답이 안 나와. 그 새벽 4시까지 걔네들을 개몽시켜 주겠다고 HLB에서 그때 그 영상 보셨죠? 공매도 그것까지 자료 싹 해가지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아니야. 니들 여기서 큰일 나. 그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다가 떨어지니까 자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 이후로는 필요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냥 네 이거 보통 오지랖이었지. 사실 뭐 내가 뭐 전 세계 그런 뭐 단답꾼들을 먹여 살리겠다, 뭐 개몽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필요하면 듣고 필요 없으면 말고 그냥 끼어들지 말란 이야기요. 네. 시총 작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시총 작은 거. 왜냐면 시총이 작은 것들이 만약에 뭐 한 1000억짜리가 한 7천억, 8천억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7, 800%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시총이 작은 것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못 합니다. 네. 왜냐면 작은 종목군들은 시총이 작은 애들 지금 많이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매수를 해놓고 나서 조금만 몰려도 주가가 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 20% 많게는 뭐 100% 200% 금방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면 되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회원수가 많은데 시총이 작은 걸 한다. 이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회원이 있는 상황에서 문자가 나갈 때 이거는 아시죠? 뭐랑 똑같냐면요. 만약에 1억 원짜리 회원이 100명이면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1000만 원씩만 쓴다 하더라도 10억이 들어오잖아. 100명이면 이 10억이 한꺼번에 매수가 쏠린다고 한 거면 주가가 무조건 튈 수밖에 없어. 조그만 종목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리딩을 해가지고 옮긴다든지 그런 거 별로 없고요. 대체적으로 선행 매매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작은 종목들로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씩 던져가지고 주가 튀어주게 한 다음에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더 튀어주면은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잘 잘라먹지 않으면 좀 당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규모가 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개별적 매매하실 때는 괜찮아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 괜찮은데 뭐 크게 이제 상황을 본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뭐 이렇게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총이 작은 것들 중에서 매수 시점 나오는 것들 많이 있어.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근데 잘 매수를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네, 어차피 매수 문자가 나갔을 때 매수가 들어가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떨어지고 있을 때 산다거나 그러면 좀 괜찮아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안 건드릴 때 시총이 작아도 안 건드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매수를 마음껏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반등이 나온 타이밍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시총 작은 것들은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죠. 업황이 최악일 때 사는 것은 아니고요. 업황이 이제 좋아지려고 할 때 사는 겁니다. 업황이 좋아지려고 할 때. 뭐 그런 거 물 타셔도 돼요. 하이닉스 물 타도 되고 삼성전자 물 타도 되고 물 타도 됩니다. 많이만 안 사시면 돼요. 쬐깐씩 사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괜찮아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1분기 배당 받으려면 3월 달에 좀 사도 돼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끊어먹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중간에 끊어먹겠다 이 생각하시면은 물타기가 아니라 뭐 먼 타기를 하더라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끊어먹을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돌아설 때까지 내가 바닥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쌀 때 좀 사놓겠다. 대신에 지금도 약간 불안하니까 장이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니까 조금씩 더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걔네들을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6만원 샀다, 하이닉스 뭐 8만원 9만원대 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마이너스 50%를 까진다? 여기서 다시 반토막이 난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반토막이 나면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1200, 1300 가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항상 삼성전자와 시장을 같이 묶어놓고 보시면 이 시총 상위 종목도 있죠. 1등부터 한 10등까지 걔네들하고 이 시장을 같이 묶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폭락할 것 같아? 아니면 지지선이 나올 것 같아?
뭐 아니면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대형주를 같이 보시면 돼요.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종목 3개에도 괜찮아요. 네. 소부장주는 지금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본하고 지금 저거 연다고 나왔잖아요. 일본하고 열어준다고 그랬잖아. 소부장을. 그래가지고 소부장이 지금 잘 크고 있다가 약간 맛이 가려고 그럽니다. 소부장은 지금 애매해요. 소재 부품이잖아. 이거 지금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요거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 일본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쪽에서 물건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것도 쓰고 국산화된 것도 쓰고 일본 것도 쓰고 하니까 이제 물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실제로 그 물건을 경쟁력을 해가지고 국산화시켜서 이제 막 납품을 하고 있고 뭔가 그걸로 이루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거가 딱 다시 터지게 되면은요 경쟁이 생기게 되니까 힘들지. 네. 경쟁이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소부장은 지금 조금 봐야 됩니다. 정책이 그쪽에선 조금 애매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일본하고 지금 협작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부장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기업, 군 관련 기업, 네, 방산주, 국가 지원급 공기업이 되는 사례를 못 봤다. 이런 경우 주가 변동이 어떤 사례를 움직이는 무슨 말인가요? 기업이 국가 지원급 공기업이 되는 사례가 있다? 그렇게 된대요? 그거는 국유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공기업 수준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중국은 국유화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공산당이 하면 되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을 공기업화 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럴 일은 없겠죠 아마. 근데 뭐 우리나라가 그런 체제는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별로 없을 건데 주가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일은 없을 것도 같은데 근데 공기업화 되면은 되게 재미없을 걸? 네. 기업이 뭐 나라가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아시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부터 계속 좀 싫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민간에서 사는 문방구에 사는 노트가 질이 더 좋고 뭐 국방부나 아니면은 뭐 국회로 들어가는 노트들은 질이 별로 안 좋고 막 그랬어요. 공책들이 별로 질이 안 좋았어. 근데 가격이 비싸. 민간에 사는 것보다. 왜 이렇게 만들지? 더 비싸게 하면서 뭐 군 비리가 있었던지 뭐 그랬을지 모르지. 네. 근데 이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라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네. 그다지. 그 가격만 좀 비싸게 때리는 거 아니요? 지금 뭐 국회 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의자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더 싸게 할 수 있고 더 질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비싼 돈에 질 떨어지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다지. 네. 이게 뭐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기업의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는 기업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 하이브는 시황하고 아침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봅시다. 오늘은 뭐 금융위기가 겁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금융위기에 대해서는요, 이거 생각해 봅시다. 지금, SVB가 일단 파산을 한 거잖아요. 네, SVB가 파산했어요. 파산을 하고 나서 지금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이 상황이 유럽까지 번질 것이라 지금 유럽 증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소형 은행들이요. 네, 소형 은행들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의 규모가 작잖아요. 예금의 규모가 작죠? 예금의 규모가 작은데 기업들이 일단은 금리가 높으니까
조달 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맡겨놓은 돈들을 자꾸 찾고 있다는 얘기. 이 SVB가 망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금리가 높아서 뭐 기업 공개하는 것도 힘들고 자금이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금했던 거 좀 찾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져 가지고 얘네가 채권을 팔았더니 손실이 나버렸어. 그 손실을 메꾸려고 증자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발각이 돼 가지고 아예 그냥 뭐 뱅크런이 일어나 가지고 작살이 나는 상태가 돼서 문을 닫고 뭐 매각한다 어쩌다 그러다가 파산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가버린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응? 문제는 뭐냐? 저 새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파산한 이유가 금리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금리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를 치고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SVB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태까지 쭉쭉쭉쭉 연역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금리가 올랐어. 기업이 돈이 없어. 예금을 인출했어. 은행이 자금이 모자라. 채권을 팔았어. 손실이 나버렸어. 채권이 손실 난 것도 당연한 이유야.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사니까 가격이 높게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건 손실 날 수밖에 없지. 손실이 났어.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이 파산까지 간 거야. 누구 채무 때문이야?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연준 때문이다. 그 얘네들이 뭐 어제 막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난리를 친 결과가 뭐예요? 미국에서 모든 돈에 대한 지급 보증해주겠다. 모든 돈에 대해서 보증해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한도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돈에 대한 모든 돈에 대한 뭐를 해준다고요?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 응? 아시겠죠? 지급 보증해주겠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락이 됐어요. 뭐 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리먼 사태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리먼 사태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리먼 사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리먼 사태는 뭐였어요? 모기지잖아. 모기지를 은행이 팔았어. 판매를 해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막 샀어요. 집을 막 샀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졌어. 돈이 없어져가지고 뭐가 됐어요? 돈이 없어져가지고 뭐가 됐어? 돈을 필요로 해야 돼. 왜냐면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졌거든요. 그 당시엔 경기가 좋아가지고 다 이제 수영장 딸린 집을 사고 싶어서 했어. 그래가지고 중산층들이 많아지면서 집을 막 모기지로 막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채권을 갖다가 유럽에다가 갖다 팔았어요. 유럽에다 갖다 팔았는데 그러면 야 100만 달러짜리를 90만 달러에 니들이 사라 해가지고 돈을 받아와. 다시 모기지를 해. 이렇게 하다가 시장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생겨나.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집을 경매에 내놔. 경매에 내니까 집값이 막 떨어져.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을 해버려요. 파산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채권을 사들인 유럽은행은 어떻게 됐어요? 돈을 못 받게 됐지. 얘도 막 마탱구리가 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쇄고리가 들어가면서 박살이 나버린 상태가 된 거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만 잡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때는 리먼 때는 저 모기지 채권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연결고리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IMF 들어올 때 어음이 연쇄고리로 들어가가지고 연쇄 부도났던 거랑 똑같은 상황으로 리먼 사태 때는 간 거고 지금은 금리만 잡아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은행 말고 소형은행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SVB는 뭐 미국에서 14번째, 16번째 이렇게 되어 뭐 규모가 좀 있는 은행이지만 그래도 지방은행이잖아요. 네, 지방은행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북은행 이런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전북은행, 경남은행, 뭐 부산은행 이런 정도. 물론 그 회사들을 그 은행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에 비하면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정부에서 지급 보증하는 걸로 다 끝났어요. 네, 예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돼서 그 상황이 된 거고 SVB가 망한 거랑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관계가 없다고요.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이 예금 인출이 기업들이 인출을 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제 은행이 파산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펀드 조성 자금까지 해가지고요. 지원금 유동성 지급을 다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네. 니들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라서 이제는 미국에서는 은행이 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유럽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얘네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네? 별 문제가 없는데 미국 은행하고 우리나라 은행하고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은행처럼 했으면 진즉에 망한 은행들도 굉장히 많겠지. 우리나라는요, 미국 은행처럼 망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뭐 투자은행이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지금 뭐 지난번에 레고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은행이 뭐 그것도 뭐 그것도 없었잖아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저쪽 그 미국 쪽 상황과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저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일단 막았어요. 미국은 막았어.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야. SVB만 네, SCV는 아니에요. 네. 이 SVB만 이렇게 파산이지만 파산인데도 불구하고 예금 지급을 다 해주기 때문에 문제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 지구가 멸망하고 소행성이 지금 10만 킬로 밖에서 아니 10억만 킬로미터 밖에서 지금 네 우리나라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떡할 거야? 나사가 나서줘야 되나? 소행성이 부딪혀서 커다란 분화가 생기면 우리 다 같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똑같은 거, 그 신경 쓰지 마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네. 그 내가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겠어?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터져가지고 그래 망할 거야. 쌍. 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고 우리는 다 거지가 돼가고 길거리 나앉을 겁니다. 주식 다 폭망이고요. 네. 지금 다 팔아치워야 되겠네. 이런 젠장할 거. 은행 다 망할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망할 것 같고, 유럽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되면 뭐 망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은행이 망하고, 얘가 망했으니까 쟤도 망하고, 걔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고, 파월은 쫓겨나고. 야, 아무래도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어, 이제. 이제는 뭐 주식이고 나발이고 채권이고, 이제는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땅바닥에서 깊게 묻으세요. 이거는 끝이 없다. 방법이 없네. 전쟁도 날 것 같아. 네. 전쟁도 곧 나지.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는데 뭐 그냥 빵. 네. 끝장났구만. 네. 한미 연합 훈련도 없어져야 돼. 이거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있잖아. 네. 건설주 다 망할 거고요. 네. 건설도 뭐 지금 뭐 집값 내려가서 미분양이라 뭐 현대건설, GS건설 다 망할 거고요. 뭐 반도체도 망할 건데 뭐 삼성전자 이거 다 망합니다. 네. 이재용 이제 거지 되는 거야. 끝났지 뭐. 네. 우리는 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네. 이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아니 뭐가 걱정이야?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요 너무 많은 걸 걱정하고 있다니까. 아니 아마존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우가우가족이 쓸려갔대. 그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아마존에서 뭐 아나콘다가 우가우가족의 뭐 김우가씨를 물고 갔대. 뭐 어쩌라고? 아이고 큰일 났구만. 우리도 뱀이 그냥 와가지고 나를 물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미국이 지금 막았대잖아. 미국이 막았고요. 연준이 지금 금리 동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이건 끝난 거야. 여기서 뭘 더 이렇게 막 확장시키지 마. 걱정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어머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 가다가 차가 쌩쌩 달려서 그것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신호등은 잘 건넜지만 돌불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안고 살면요. 암 걸려. 암 걸립니다. 차라리 오늘 저녁 반찬은 뭐가 나올까? 내일 아침은 뭐 해 먹을까? 그 걱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고요. 최영님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금에 대한 10%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는 각자 상황에 달려 있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현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신규 종목을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현금이 이게 끝이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있는 것부터 정비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본론 들어갑시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막았어요. 네, 오케이 막았어.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유럽에서는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느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소형은행들이 SVB처럼 망하면 어떡하냐? 네. SVB처럼 망하면 어떡하냐? 우리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형은행들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위험스러우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험스러우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이 지금 위험하대. 뭐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네. 기존 종목 관리 이제 이해된다고요? 네. 그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이 계속 나올 수 있으면 신규 종목 막 사셔도 돼요. 괜찮아.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기존 종목 딱 더 이상 사지 말고요. 있는 것만 가지고 건드려야지 계좌가 그나마 버티고 나갑니다. 그것만 이제 아셨으면 된 거예요. 이제 늦지 않았어요. 뭐 아직도 2,400인데 뭐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자, 여기 은행이 지금 위험하다는 이유가 금리가 높아서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 금리를 낮추든가 동결을 시키든가 뭐 인하 얘기까지 나오죠.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올해는 금리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은행 사태가 은행이 파산할 정도로 금리가 올라간 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지난주에 실업도 조금 높게 나왔죠. 3.6이 나왔지. CPI는 지금 떨어질 걸 예상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러면 얘는 돌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0.5는 이미 이제 물 건너 가버렸어요. 네, 0.5는 이제 뭐 누구야 뭐 블러드 뭐 이런 애들 지금 다 주댕에다가 이 지퍼를 채워가지고 묶어버릴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플레는 어차피 내려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랑의 부자님, 인플레는 어차피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저 그 물가가 높은 시점으로 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계속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면은 100% 물가 인상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1,000원이 올라가서 3,000원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50% 물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빨강 루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이것이 성장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1,000원이 올라가서 물가 더럽게 비싸네 열받네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이 뭐라고요? 물가 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동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올라가더라도 100%가 아니라 50%밖에 안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장률은 점점 물가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런 효과라든지 물가가 2%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갑자기 뭐 물건값이 더 많이 뛴다거나 원자재 가격이 뛰는 뭐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그런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이거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를 가지고서 금리를 예단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물가는 어차피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수치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금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더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올해 안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중요한 게 이 SVB 때문에 은행이 파산한다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되려면 적어도 3, 4개월 전에는 동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6개월 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시장을 관찰하는 포지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9월 달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9월 달에. 그러면 당장 이번에부터 금리 동결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늦어도 다음번에 5월달에 있죠. 3월, 5월, 6월에 있으니까 늦어도 5월달에는 금리 동결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월달에 금리 동결 들어가려면 이번에 0.5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강달러 끝나죠. 네, 킹달러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요? 유럽도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죠.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유럽도 금리를 같이 낮출 수가 있어요. 지금 유럽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얘네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얘네는 아직까지 파산은 아니에요. 아직은 파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딱 보니까 와, 저 새끼들 금리가 높아가지고 기업들이 저 모양 해가지고 은행이 파산해버렸네. 정부가 지급보조금 다 서줘야 되네. 와씨 안되겠다. 우리 금리 낮춰라. 당장 낮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더 올리지는 말아라고 갈 수가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VB 파산이 오히려 굉장히 크게 악재로 다가왔었는데 지금 보면 연준 발 묶어버리죠. 야!
무슨 니들이 금 열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삿대질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돈 지원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유동성 공급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화에 나서고 있잖아요. 돈 들어오지. 금리 동결되지. 무엇이 문제야? 주가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괜찮은데? 네. 우리 입장에선 괜찮은 거잖아요. 이게 유동성 공급이에요. 금리도 인하되고 돈도 같이 넣으면 이거 금리를 인하되는 거죠. 유동성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은 시장에게는 뭐가 돼요? 경기 부양책이나 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망했는데 우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리먼 사태 때와는 완전히 다른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리먼 사태 때는 답이 없었어요. 이 채권을 어떻게 뭐 회수할 만한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그냥 그 채권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손해본 은행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리먼 브러스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게 된 건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직은 SVB에서만 딱 일단락이 돼서 만난 거고, 물론 여기서 뭐가 더 나올지도 몰라. 지금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시킨 것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뭐 그런 뭐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안심을 시켰잖아요. 돈 다 줄게요. 네, 돈 다 줄게요가 됐으니까요. 초기 때 괜찮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리먼은 확실히 그 예전에 우리 IMF 때 어음 사태로 보시면 됩니다. 어음 사태로. 네, 어음을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한 방에 터져서 끝나버린 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일단은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또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장 위기에선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시면 너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나스닥 이 기술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환율 많이 떨어졌네요? 네. 환율 떨어졌잖아, 봐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금리를 낮출 거. 네. 킹달러가 끝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나면 다 될 겁니다. 네. 자, 2022년도부터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21년도에 여기 나온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킹 달러를 낮춘다라고 얘기 나와 있네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 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이. 야, 기술주 너무 고평가된 것 같아.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 얘기하면서 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자,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안 돼요? 기업이 IPO가 안 돼요. IPO. 기업 공개. 우리나라도 2021년도까지는 계속 신규 상장 종목 나오고 뭐 공모주 하고 막 그러다가 22년도에 안 했죠. 주가 떨어지니까 흥행 실패하고 공모 실패하고 해갖고 기업이 상장을 해야지 돈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기업이 상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을 공개해서 우리 이런 기업이니까 우리 주식 좀 사주시겠습니까?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IPO고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IPO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미국 선물이 급락을 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유럽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2% 넘게 빠졌어요. 2% 넘게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더 크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은행도 파산을 연쇄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정부의 어떤 지급 보증에 대한 어떤 규모를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나왔을 때는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IPO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2021년도에 비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안 하고, 공모주 아예 신청 자체도 많이 안 하고 있고요. 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 IPO가 돼야지만이 기업들이 돈을 받는데 이거 장 떨어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주가를 올려놓으면 그것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좀 트이죠. 네, 많이 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은 미국 은행하고 뭐 아니 유럽 은행 이런 다른 외국 은행들하고는 우리나라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행에서 뭐 1금융권 이런 데서 돈 빌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네, 가가지고 뭐 진짜 담보 있으면은 돈 빌리는 거 관계 없어요. 근데 신용대출 이런 거 한번 하려고 하면요, 금액도 많이 안 나온 데다가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담보가 있어야 돼. 담보 없으면은 이자 엄청나게 높고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네.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쪽 부분에서 지난 리먼 사태 때에서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렇게 영향 없었어요. 물론 주가가 떨어지니까 같이 빠진 거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은행들이 뭐 그쪽 채권 사가지고 그렇게 크게 손해 본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뭐 이상해지겠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없을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지금 안 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좀 다운시킨다든지 안 올린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한숨은 쉴 수 있겠죠. 아우 다행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우 그냥 이쯤 되면 우리도 금리 안 올리고 갈 수 있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금리 안 올리고 뭐 그렇게 가면은 뭐 미국이 알아서 낮춰준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였지만 미국이 알아서 금리 낮춰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주가야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죠. 네. 주가의 변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뭐 변동을 보였다고 해서 뭐 예전에 뭐 저럴 때처럼 뭐 저렇게 뭐 한 번에 3% 5% 빠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지. 빅스텝은 이제 못합니다. 연준 위원들 나와가지고 뭐 금리 많이 올려라 그러면 바로 욕 처먹을 거야 아마.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시장은 더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막 뽑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내일 저녁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봐야 돼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락을 지어 놓은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불안할 거예요. 네. 불안하긴 할 거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유럽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왜냐면 당사자는 미국이니까. 유럽은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옆반이 막 혼나고 있어. 떠들었다고. 근데 우리 반도 떠들었거든. 아씨 우리도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식의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 우리도 떠들었는데 어떡하냐, 우리 조용히 하자, 조용히 있자, 막 그러면서 일단 분위기가 더러워진 거지.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맞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 처맞고 나서 이제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단체 퇴학은 안 시킬 거 아니야 어쨌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일단은 진정이 돼야 되니까 유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럽은 우리도 그럼 어떡하지? 비슷하잖아요 걔네들이. 네, 걔네들이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연준의 입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안 떠든 반은 괜찮겠죠? 네, 1반이 떠들어서 지금 막 혼나고 있어. 2반도 떠들었는데 지금 조마조마해. 3반은 조용히 있었어. 그럼 3반은 안 혼나겠지. 네, 대신에 분위기는 들었겠죠. 이 새끼들 조용히 하란 말이야. 3반처럼 잘하란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눈치도 줄 거고요. 이 새끼들 뭐야? 그리고 근데 3반 애들은 어떻게 해요? 괜히 그냥 기분이 좀 찝찝하죠.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네. 미국이 지금 떠들어서 혼나는 애들이고 유럽이 지금 옆에서 같이 떠들다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애들이고, 우리나라는 네, 안 떠들었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3반이야. 저도 3반입니다. 네, 나도 3반. 에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요. 상실 분위기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손이 나간다거나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거나 아씨 매수 타이밍 나와서 이게 살라고 해서 아니면 진짜로 샀거나 그런 종목들이 또 변동성 겪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네, 얘네들처럼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요.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향은 있을 수 있죠. 뭐 분위기 타고 가는 거니까. 엄마 아빠랑 싸웠는데 잘못 없는 애들이 눈치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밥은 줄 거 아니야. 그래도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애들한테는 그래도 분위기는 좀 들어와서 그러지. 엄마 밥 줘 그러면 밥은 주고, 네, 에휴 그러면서 내가 밥 차리는 식모야 그러면서 막 밥을 던지더라도 밥을 주겠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용돈 떨어져서 용돈 줘. 이씨 내가 돈 벌어다가 너희들 주는 그런 사람이냐 그러면서 내가 돈 벌어 로봇이냐 그러면서 또 지가 돈 주잖아요. 뭐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락 지으세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닥쳐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악재가 호재로 바뀐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엔터 관련해서 SM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이 SM이 지금 23%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약간 애매했었잖아. 이거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무방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더 이상은 안 나온다. 네. 더 이상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흥분해서 더 들어온 게 뭐냐면, 야, 카카오가 15만원 올렸는데 하이브 가만히 있겠냐? 더 위로 당겨보자 해가지고 지금 공개 매수 실패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이 여기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종토방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은 댓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올리자, 죽이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을 거야. 내가 안 가봤지만 안 봐도 비디오야. 왜냐면 사람들의 선동 실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가는 거야, 뭐 20만원까지 가는 거야,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 매수를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하이브가 더 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왔을 텐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어제였죠.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둘이서 네, 쿵짝쿵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레이스는 더 이상 없어. 카카오가 인수함, 우리가 지분을 이제 넘기겠음, 이렇게 나와버렸어. 네, 나와버렸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우씨, 이제는 셈이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카카오는 공개 매수에서 30%의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30%요. 30%의 지분을. 문제는 이거예요.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아. 갖고 있는 주식이 더 많아요. 갖고 있는 주식이 더 많아. 더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 문제가 됐을까? 얘는 이만큼밖에 안 산다는데 갖고 있는 건 이만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만큼만 사줄 거예요? 우리는 50개만 살 거예요. 근데 얘네가 150개 갖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밖에 안 팔겠죠? 네. 나머지 두 개는 나한테 남을 거고요. 맞나?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맞잖아. 3분의 1밖에 못 파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내가 30주가 갖고 있어. 그러면 10주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공개 매수를 하려면 한국투자증권에 직접 가야 돼. 아시죠? 공개 매수 신청하려면 증권사에 방문을 해줘야 돼. 뭐 이런 개떡 같은 게 다 있지? 아니,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서 왜 오라고 그래? 근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지고 직접 방문하래잖아. 피곤한 거죠. 네, 피곤한 거야. 그런데다가 지금 물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하이브가 여기 공개 매수에 들어가겠다, 이수만도 공개 매수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더 줄어들겠지. 왜? 경쟁이 더 커질 테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들어오겠지. 그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그 수량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내가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 양도세 있지. 양도세. 세금이 있어. 세금이 있습니다. 이 공개 매수는 장외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양도세도 22%인가 내야 되지. 그럼 뭐 먹는 게 없는 거야. 솔직히 내가 먹은 게 없어. 내가 12만원에 샀는데 15만원에 팔아야 되겠다. 그럼 여기 차익이 난 것에 대한 양도소득을 내야 돼. 이런 막 그냥 돼. 그러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야, 지금 그냥 팔자. 어차피 증권사 갈 일도 없고 돈 버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였어? B2가 들어왔어요. B2. 빚내서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공매도는 같이 입장했어요. 같이 입장해가지고 뭐 했느냐? 자, 레이스 가자. 그런데 안 돼버린 거지. 안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빠져버린 거잖아. 거래세도 내야 돼요. 맞아요. 거래세도 내야 돼. 거래세는 기본으로 까이고 들어가고요. 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세금 폭탄에다가 뭔가 먹은 것도 없는데 이거 열받네, 이렇게 된 거지. 주가가 더 뛰어버렸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면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공개 매수라는 것이 딱 가격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저기 누구야, 오세 임플란트처럼 막 90% 해버린다 그러면 그냥 다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약간의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 정도만 우리가 확보하겠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복잡해진 거죠. 이거요, 갭이 3번 나왔다고. 30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 않나? 네. 갭 3번 나오면 30 아닙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M이 그러한 형태로 현재 주가가 빠져버린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럼 더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내일 반대 매매 나올 거예요. SM이요. 왜냐면 B2 들어갔으면 지금 레버리지 걸려가지고 박살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 빠졌지. 여기서 5% 빠졌죠. 그 꼭대기 산 사람들은 반대 매매 내일 나온다고.
내일 빠지면 반대매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10만원에서 재수없으면 9만원까지 지지선이 나올 것 같은데, 저 정도 그지? 물리면 양도세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없는 사람도 안 내도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반대매매 나오면 투매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 내려왔을 때는 매도의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저기서 한번, 제 생각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한번, 네, 해가지고 공개 매수를 한번, 네, 신청해볼까. 이런, 근데 귀찮아서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건 뭐 모르겠고, 만약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더 빠질 만한 어떤 포지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M이 지금 카카오로 인수가 되면서 카카오가 대빵 커진 거야. 카카오가 엔터가 있죠? 네. 저는 SM 없어요. 네. SM 같은 거 있다고 하더라도 진즉 팔아먹었지. 네. 있어도 진즉 팔아먹었잖아요. 있는 분들은 매도.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진즉에 팔아먹는 거지. 네. 이런 어차피 올라간 것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지만, 샀으면 저 밑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진작 팔아먹었지 뭐. 날 몰라요? 나는 진작 팔아먹고 없어. 이쯤에 여기서도 이미 다 팔아먹고 없었을 거예요. 내 매도 기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미 다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 아팠겠지. 아이고 배야 하다가 지금은 화장실 갔다 온 듯한 기분이 들었겠지만, 네. 진작 팔아먹고 없어요 나는. 네. 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 엔터가 있어요. 네, 카카오 엔터. 디어유가 자회사 아닙니까? SM 자회사. 디어유. 아 뜨거. 디어유. 디어유. 그 더 글로리 아니냐? 씨. 디어유. 디어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SM CNC. 키스트. 얘네들이 지금 SM 자회사잖아요. 근데 자회사는 어차피 뭐 팔겠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네, 팔겠다 나온 거니까. 네.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그래요.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다 해가지고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다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 건데, 이거는 지금 최대 주주의 그런 부분만 하겠다. 그래서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 공개 매수에 대한 그 규모를 잘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없던 거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각자의 사정들은 다 알 수가 없지. 근데 지금 엔터의 그런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근데 SMCNC하고 키스트는 매각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건 아닌 것 같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네, SM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SM을 빠질 때 같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요건 더 봐봐야지 알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고요. 자, 카카오가 일단은 SM을 인수하게 되면서 엔터를 같이 우회 상장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치가 엄청 커지겠죠. 그럼 JYP라든지 YG 같은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쪼그라들 수 있잖아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야.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둥비둥하게 다들 싸우고 있었는데 더 큰 놈이 와버린 거야. 이렇게 거기다가 하이브까지 붙어가지고 우리가 플랫폼 협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쉽게 따지고 보면요, 카카오 엔터, SM, 하이브까지 붙어서 새 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가 물론 뭐 상관없겠지. 뭐 엔터니까 뭐 내가 잘 나가는 가수가 있고 뭐 그런 엔터가 있으면,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래도 좀 경쟁자가 커지게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카카오는 주주 보유를 왜 안 하냐고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주주들이 뿔나서 있는데 뭐 듣는 척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도 암만 소리쳐 봤자요. 주주총회 가서 소리쳐도 쫓겨나 밖에 안 해요. 네. 내가 말이야 주주인데 니들 왜 우리를 보호 안 해주는 거야? 몇 주 있으신데 100주! 그럼 나가! 나가! 그렇게 되는. 네. 물적 분할을 할 리가 없지? 네. 물적 분할 왜 합니까? 물적 분할 할 이유가 없어요. 엔터를 상장을 시키려다가 지금 막혀있는 상태였잖아요. 문어발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막혔잖아. 근데 SM을 인수해가지고 SM의 경영과 가져왔어. 엔터랑 붙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거죠. 그거는 물적 분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적 분할 한대요? 카카오가? 물적 분할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키스트는
SM 자회사로 있어요. SM 스튜디오가 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고 뭐 지금 SM의 이런 인수전 이런 거랑 관계가 별로 없어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니 6만원짜리 100주면 600만원이잖아.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뭐라 하겠지.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엔터주, 다른 엔터주들은 약간 그런 모양새고요. 오스템 같은처럼 이제 자진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완전 강력한 애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임플란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덴티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덴티움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주가가 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 요런 거랑 뭐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제 자회사 상장으로 가는 것은 그지 같은 겁니다. 네.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요. 주주 입장에서 아주 지랄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아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욕을 뒤지게 쳐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들 해야 돼요.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 요즘에는 그래서 상장 뭐 저거 안 한다고 상장 안 시킨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한 저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거 중국 시장에서 2등이에요. 2등.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 덴티움은 2등. 근데 차이는 조금 벌어져 있어요. 오스템이 워낙 강력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임플란트 뭐 관련한 그런 얘기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오스템이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중국에서 네 대부분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고요. 그랬지 동부하이텍이 이거 제가 해드렸잖아. 종목 진단 해드렸잖아. 이거 물적 분할 이거지.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저거는 네 주가는 근데 많이 저거 했다. 이게 뭐 이 좋은 소식 가지고 올라갔다가 물적 분할 가지고 지금 떨어진 건데 물적 분할 못하지 싶어요. 얘네들 지금 정관 바꾼대요. 그래서 요구해서 그거 얘기 나오는데 5년짜리 그거 있었잖아요. 이거 바꾼대요. 이거 바꾸면은 상관없어요. 바꾸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회사 자체가 지금 좋은 거잖아요. 이 팹리스 이거 자회사를 떼어낸다는 거 이게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5년 후에 5년이란 기간 이걸 왜 붙였지? 그러니까 5년 후에 상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안 나와서 잘 모르겠네. 네. 이거 만약에 5년 그거 안 없애 삭제 안 해주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종목진단 해드렸지만은 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좋은 재료를 그냥 다 깎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답변 안 나오면은 그냥 물적 분할하면 무조건 악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팔아먹을 걸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바닥 잡아서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주가는 이미 위쪽에 이 정도면 좀 뭔가 해줄 만도 하구만 더러운 새끼가. 예. 회사가요. 이 회사는 지금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좋은 회사요. 좋은 회사고 이번에 그 자회사 쪽 이쪽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적 분할을 왜 그렇게까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장 아예 안 시킨다는 얘기를 그냥 박아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 아무 문제 없이 포스코홀딩스 지금 보면 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스코를 사잖아. 지금 주가 잘 움직이고 있어. 잘 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수익도 잘 나고 있고 분위기도 괜찮아요. 뭐 오늘도 잘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뭐 홀딩스 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런데 그죠? 네. 분할하고 나면 주주들만 아주 그냥 네 피를 보는 거라서 절대 그런 거는 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엔터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강력한 애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네 대부분이 주가가 지금 별로잖아요. 근데 악재는 대형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분명히 호재성 재료를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긴 한데 악재가 앞서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랑 막 싸우면서 들어와. 엄마 아빠랑 막 그냥 막 문 앞에서부터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들어와요. 근데 손에는 나한테 줄 생일 선물이 들려져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시장이요. 막 악재가 들어와서 분위기 더러운데 엄마 아빠 손에는 지금 내한테 줄 생일 선물이 들어있어. 야, 씨, 이거 선물을 갖고 오니까 좋긴 좋은데 엄마 아빠 싸고 있어 분위기는 더럽고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 지금 시장 분위기가 딱 그래요. 이게 악재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더럽게 만들었는데 분명히 얘가 선물 보다 갖고 왔거든. 아씨 뭐지? 뭐 이렇게 네. 엄마 아빠가 제일 유력하잖아요 오늘은. 선생님 나왔어 왜 이래. 네 선생님 3반 선생님 네 착한 천사. 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거는요. 네 형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KT 어떻게 됐어? R이 KT 하는 거 보니까 KT도 KT 요즘에 주가 좀 올랐어요? 또 떨어졌네. 3만원이 깨졌네. 뭐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 생각할 수 있겠. 야, 씨, KT 아직도 그래? 이거 국민연금 이게 국민연금 때문이잖아요. 국민연금이 문제야. 에휴.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런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LS11은 올랐던데? LS도 올랐던데 오늘? 올랐어요. 어제 떨어지고 오늘 올랐어. 금요일날 빠지고요. 네. 그래서 샀으면 수익이 조금 나왔겠는데 그치 나 수익 좀 나왔겠네. 네. 몇백 원 벌었겠네요. 네. 참 근데 연기금이 그래도 최근에 좀 매수를 좀 해줘요. 시장에서 수급에서 보면은 오늘도 900억인가 샀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장이 여기서 아무리 이제 뭐 더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빠질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여기서 뭐 더 내려갈 만한 그런 부분도 없고 지지선도 이미 다 만들어낸 상태고요. 지금 사실 뭐 2400 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높은 수치지만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들에 비하면 최근 우리 장세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어 내려왔다 보시면 돼요. 다 기어 내려온 거고 문제는 움직여봤자 여기서 여긴데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건데 이 범위 안에서 자꾸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거지. 네? 강원이는 3월달 끝나기 전에 이제 4월달 실적 발표하기 전에 잘 올라갈 겁니다. 네, 강원랜드에 사람들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땡기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대요. 성수기 같대. 성수기. 네. 성수기 같아. 많대더라 사람들. 종목에 대한 그런 답변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상패 될까요? 뭐 그건 뭐 모르지. 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하네. 국일제지 요즘에 계속 주가 내리던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내린 거지? 외국인들 왜 이렇게 사요? 근데 또인가? 왜 빠진 거야? 왜 계속 빠져?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보구만. 상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결의를 했다. 회생 절차 뭘 회생하겠다는 건데? 회사가 그래서 뭔데요 이거? 지분 공시도 있어. 지분 공시는 어떻게 나온 건데? 뭔데? 지분을 뺀 거네? 네. 팔은 거네? 최우식 씨가? 네. 더 산 거야? 산 거야, 판 거야. 이씨. 변동률이 마이너스 21이라면은 판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뭐, 잘 알 수가 없대. 줄은 거잖아, 그죠? 줄어든 거지. 이 뭐 좀 이상하다, 근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왜 떨어진 거야? 이유가 뭐요? 상패로 간대요? 적자 때문에 매각을 검토하다가 기업 내용을 보면 되겠네. 이거는 욕을 좀 많이 먹겠구나. 연간 적자가 근데 100억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 연도에 연속 적자가 단기 순이익이 계속 적자 났구나. 별도로 보면. 그렇다고 해도 네 단기 순이익이 하면 그럴 수 있다 쳐도
상패를 당할 만한 포인트는 아닌데 이걸 계속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가?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대 주주 변경을 해서 주식을 팔아먹는 것을 체약을 체결했다. 이거 맞네 여기? 네, 최대주 채우시기 이쪽에다 팔아먹는 거네. 최대 주주. 이 사람이 대표예요? 팔았네. 그래서 최대주 지분을 네 팔은 거고 356원. 아까 얘기 나온 게 그거였구나. 주당 가액을 1180원에 1118원에 이게 3월 8일 나온 뉴스고 엊그저께 네 더 주가는 더 떨어졌네. 근데 그 전에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나온 것도 없구만.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상배를 당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서 봐야 되겠구만.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돈을 못 갚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채무 이행 자금 부족으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는다. 그래서 회생. 와, 이 자기 자본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모르죠. 사다가 뭐 될 수도 있는 뭐 하려고 하는 돈이 없구나. 회사가 돈이 없네. 이거 왜 보고 있는 거야? 어차피 이런 거는 살 필요가 없었던 기업이기도 하겠거니와 야 이거는 많이 해먹었네. 네. 이거 감자도 했었나요? 감자 같은 것도 했나? 장사가 안 된 거는 최근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네. 뭐 그냥 그렇다. 우울한 종목이네요. 보고 있으면 우울하고 뭐 감자 같은 것도 없었네. 그냥 액면 분할만 한번 들어갔고 2번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가격 올라가니까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 카카오에 비할 게 아니네. 거의 10분의 1 토막이네요. 네. 이런 것도 있네. 네, 이런 것도 있어. 와우. 이런 거 요즘에 많더라.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즌이 돌아와가지고요. 감사 보고서 제출 못하고 퇴출당하고 그런 기업들이 한 60여 개 된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DK온이라는 게 상장 기업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사업 보고서랑 다 따지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네. 갖고 있으면은 네, 상패 조건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상패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봐봐야지. 네, 봐봐야지. 상장 폐지한다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회생 절차가 들어가서 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생 절차 내용을 가지고 보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감사 보고서가 나오게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정지가 떨어지거나 거래 정지 떨어지면 진짜 엿대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지 떨어지게 되면 회생 여부에 따라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당장 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무서운 건 거래 정지지 뭐. 거래 정지.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제는 거래 정지가 되는 거는 예전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처럼 주가 떨어질 때 그냥 거래 정지 떨어져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뭐 그 뭐라고 했어? 횡령 열사라고 그랬던가? 걔 오스테 임플란트 돈 들고 튀네. 걔를 횡령 열사라고 불렀잖아. 오스템 주주들이 주가 안 떨어진다고. 네. 주가가 시장 폭락할 때 주가 안 떨어진다고. 횡령 열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이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는 횡령 열사가 나면 이게 뭐 정지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지가 안 되는 게 더 유리한데 이제는 이번 감사 시즌에서는 정지되거나 이런 것들 나오면은 조금 피곤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3월 전에 대부분 이제 다 나오는데 지금은 웬만한 것들은 다 통과될 것 같은데 한 6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60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국유재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뭐 회상 절차 뭐 개시 신청한다 뭐 그런 얘기들 해가지고 근데 뭐 돈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실적이 안 좋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망할 것 같은 생각은 아닌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가 떨어져 내린 이유는, 네, 뭐 이 최대 주주, 보통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면 호재가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도 안 받아들였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S맥은 똑같은 놈이지 뭐, 개 같은 놈이지 뭐. 그거는 이제, 네, 돌아설 때까지 개겨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네, 같은 놈이요. 그 개떡 같은 놈이고요. 걔는 상장 폐지가 될 일은 없어요. 네, S맥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될 일은 없어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오는 게 문제야. 이 개 같은 주식이, 개새끼가, 네, 욕을 해먹어야지. 바른전자 그 새끼 이름 뭘로 바뀌었지? 다 죽여야 돼 한꺼번에. 이게 요건데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 봐야 되겠죠. 뭐 회사는 아직 뭐 그렇게 뭐 저거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른전자나 이런 것에 대한 계상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네, 그때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네,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놔요. 네, 구석에다 처박아 놔야지. 뭐 이거 어떡할게요. 씨. 처박아 놓고, 네, 뭔가 이제 지들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지만 뭔가 생각이 있겠지. 네,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유상증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더 떨어질 것도 없겠지만은, 유상증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유상증자는 신주식권 팔아버리면 되고, 뭐 한다 그래서 뭐 삼자 배정 들어간다 뭐 어떻게든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네, 하든가, 아니면 100% 이상 나오는 종목, 네, 아니요, 바른전자는 다른 거죠. 바른전자는 뭐였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바른전자가. 이런 개같은 주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오성이가 지금, 오성이도 같이 떨어지고 오성이까지 같이 엿먹은 거 아니야. 이 바른전자 때문에. 바른전자가 이름 뭘로 바뀌었어요? 그 뭐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세 글자인가? 뭐 지랄. 그런 자식들 욕을 해줘야지. 테크엘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제. 네, 상장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는 이게 여기서 투자를 들어간 거예요. S맥이가 투자를 들어갔어요. 2022년도에 일로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얘가 상장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지. 근데 상장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얘가, 바른전자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묶여버린 거야. 그래서 바른전자가 이제 지금 일단은 그 기간을 더 가야 되니까 묶인 거예요. 묶인 데다가 이게 2021년도였나? 하여튼 막 그랬어요. 묶였어. 묶인 데다가 이러니까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환기가 나온 거지. 뭐 좀 봐야 되겠는데, 야, 저기 바른전자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니네 몇백억 투자했는데 어떻게 된 거요? 응? 얘는 지금 회사가 엉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요, 다시 상장이 유지가 된다, 상장 재개가 된다 해가지고 S맥이 여기다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상장이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뛰겠지. 그래서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2021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건데,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새끼가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도니까, 이게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모르겠다, 비워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감사보고서 통과가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지가 떨어졌네. 이렇게 한정을 받게 되면은요, 거래 정지가 들어요. 상장 폐지 사유가 들어가잖아요. 상장 폐지는 나올 수가 없겠지만 상장 폐지 사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가, 오성이가 또 얘 최대 주주잖아. 그러니까 오성이까지 같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른전자가 일단은 안 나오니까 얘가 한정을 받아서 거래 정지. 그러니까 얘가 한정을 받으니까 얘도 같이 한정 받아가지고 거래 정지. 이렇게 돼버려서 세 개가 지금 다 물려가지고 작살난 거 아닙니까? 얘 하나 때문에.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감사보고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개상을 시켜주면 좀 나오겠죠.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약간 손해를 봤을 것 같기도 해요. 지분을 S맥이 그래도 좀 갖고 있거든. 한 30% 정도 갖고 있나? 그 정도 갖고 있나? 더 많이 갖고 있나? 30% 갖고 있죠. 30% 갖고 있으니까 지금 시총을 따지면은 750억에 30%면 37에 21, 2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팔아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이거 팔아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좀 나을 것 같아. 아, 이거 뭐 달라고 갖고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달라고. 그러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걔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저렇게 많이 떨어진 것들은 나중에 뭐 반응 봐서 좀 더 사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100% 이상 나오는 종목이랑 같이 짝짝꿍 쳐가지고 팔아버리든가 뭐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일단 상승 폐지 안 되면 계속 놔둬야 돼요. 네. 그래서 치고 나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어쨌든 해소는 시켜야 되니까. 옛날에 더 심한 것도 많았어요. 네. 아, 모르죠. 아니 근데 틀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틀린 건 아니지. 상장은 유지가 됐잖아요. 상장이 다시 재개가 됐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혹시 이게 뭐, 그리고 뭐 웬만한 사람들이 했겠어요. 지들끼리 모여갖고 했겠지. 네. 그게 됐겠지. 비추루시스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비추루시스 살아있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살아있잖아 이거. 아이고 이것도 씨. 아이고. 비추루시스와 비추루테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안 보셔도 되는가. 아우 이것도 참. 사연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니까 참고하시고. 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까져 있는 것들은 뒤로 밀어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 자리를 계속 메꿔주고, 얘는 일단 구석에 묻어놓고 반등이 나올 때, 상승할 때, 그럴 때 작업을 좀 하든지 그렇게 가셔야지 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들은 뭐 70%든 80% 이렇게 빠지는, 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위에서 보면 80% 나왔잖아요. 70% 나왔죠. 그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때 보면은요, 어떻게든 뭐 상승을 하긴 합니다. 상승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죽지만 않으면 올라오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90% 나왔던 종목이에요. 마이너스. 네. 이게 7만원짜리가 6,900원까지 해서 이게 90%까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바닥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대단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바닥만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100% 200%씩 올라갑니다. 이럴 때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치고 빠지기를 계속 몇 번 하면 금방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지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못 가겠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갔을 때 평단가가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까지도 못 갈 것 같아. 근데 주가 꺾일 것 같아. 그럼 이거 매수한 물량을 팔아먹어요. 네. 팔아먹으면 평단가만 남고, 원래 내가 100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200주 샀지. 그래서 평단가 낮춰놨어. 조금 올라간 다음에 팔아먹어요. 그럼 평단가 낮아진 상태에서 100주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또 사. 그러면 평단가 또 낮아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까고 사고 하다 보면은 조만간 탈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약간 기법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보시면 되고, 상황이 일단 죽지만 않으면 다 기회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아무튼요. 네.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분을 비중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또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지금 그거 저기 있어요. 네, 간물주님 저기 제가 뭔지 올려드린 거지? 설날에 올려드린 건가요? 거시기 있잖아. 그 평단가 조정하는 물타기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그래서 평단가 조정하는 거시기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평단가 조정하는 거, 얼굴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 강의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특강에서도 네, 그거 좀 다뤄서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아마도 네,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세요. 꼭 이 종목이 아니라도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A의 매수고 A-의 매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적인 매매로 보는데, 대신에 이 매매에서는 10%든 20%는 먹고 빠져버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 A 매매에 들어갔던 평단가가 낮은, 이렇게 하면 말이 더 어렵냐? 네. 말이 더 어렵나? 네.
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 못 드립니다. 네. 공시 나오고 시외 상한 가면 대부분이 내일은 급등인데 급등 따라가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아무튼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이고 마이너스 90%짜리도 그런 방법으로 빠져나오면은 금방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그걸 쓰시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확실한 건 뭐냐?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애매하게 이거는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중간에 올라타기 시작해서 올라갈 때 이런 사가지고 요만큼만 먹고 나와도 되니까 확실하게 안전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확실하고 안전하게 평단가만 낮추는 전략으로만 세워야 됩니다. 약간 5%만 먹고 빠져도 돼요. 그런 것들은 평단가 낮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서 가시면은 추격 없이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물타기 업그레이드 버전. 물타기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지금 같은 상황에선 충격을 줄여가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삐라 주어서 받은 공책? 그 예전에 팥주소 갖다 주면 그 삐라 오씨 언제적 사람이지? 네. 자 아무튼요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종목을 또는 계좌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나의 어떤 그런 관점이 지금 제가 해드리는 말씀들이 전부 다 정답이진 않아요. 이 매매 방법은 저만의 스킬이기도 하고 뭐 다른 데 쓰지도 않겠지만 네 저만의 스킬이기도 하고 종목을 보는 방법, 매수를 보는 방법, 뭐 매도를 하는 방법 다 나만의 이야기야. 나만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뭐 완전 꽂혀가지고 나는 뭐 믿습니까? 뭐 해가지고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뭐 신은 어쩌고 저쩌고 거 뭐 정명석 그거 있더만 그 사이비 종교 네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냥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매 방법에다가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보는 시장 관점에다가 성주사 이야기를 조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 되겠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뭐 수익을 내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계산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아시죠? 왜 틀릴 수 있는지? 계산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 알아서 다시 계산하세요. 네 계산은 틀린 게 있더라. 지난번에 보니까 자꾸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또 틀리고 하더라고. 파산은 망한 거고요. 폐쇄는 문 닫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폐쇄는 일단 지금 당장 영업 안 해요. 조금 쉽니다. 이런 거고요. 파산은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거. 망했네 이거하고 뭐 임시 휴업 이거하고 같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그 조그만 은행들에 또다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막아주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 공포를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강하게 느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일반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뭐 어차피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거시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큰 맥락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큰 맥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반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뭐 아니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 뭐 조달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근데 지금 이런 그 뭐 큰 어떤 부분들은 사실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은행에다 맡겨놓은 예금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나는 거고 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공포를 더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망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쩌다가 망했어 뭐 골드만삭스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뭐 아이고 그 새끼들 황금 양말만 그냥 주구장창 신어대더만 결국에는 망하는구만. 네. 그러고 아유 안타까운 것들. 그러고 말겠지. 그러고 말지. 그러고 말잖아요. 뭐 어때요? 근데 여러분 저금통에 있는 거 누가 돼지 암살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내용물 꺼내갔다. 그래갖고 뭐 곱창 사 먹어 가서 돼지 집에 왔더니 돼지 저금통이 암살돼 있어. 한 10만 원 누가 들고 토낀 거야.
그 어떻게 해요? 막 눈에 불 나는 거지. 열 받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유 저 새끼들 왜 저래 아유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장 나한테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더 커진겨. 골드만삭스가 망하는 것보다 내 돼지가 암살당하는 게 나한테 더 큰일이라니까? 그게 바로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크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돼지를 암살한 놈은 누구였지? 그 유해진이었지. 유해진. 네. 유해진이었잖아. 그 공조2에서 돼지 저금통 네 암살했잖아요. 그거 같은데? 네, 유해진이었지. 유해진이 아니었나? 맞죠? 그런겨. 그러니까 나하고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더 민감한 게 받아들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더 무섭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나도 지금 예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폐쇄해서 막아놓고 정부가 안심을 시키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 뭐 금리 일단 인상을 좀 멈춰봅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격은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CPI 지표 나오고 방지책 나오고 뭐 안심시키는 이야기들 더 나오면은 주가 더 빠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빠져서 변동성 뭐 유럽이 빠졌어요. 뭐 그럼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오늘도 아침에 빠져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침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달래줘야 되니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불안해 하잖아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야, 금리를 일단은 우리가 조정해 볼게요 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어떻게든 책임져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을 시켜줘야지. 민심이 달아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네 정치잖아요. 정치해야지. 정치인들이 좋은 기회 잡았잖아요. 파월이 어떻게 보면은 네 욕을 많이 먹겠지만 파월보다 욕 더 많이 먹을 애들은 누구겠습니까? 네 쟤네들이겠지. 네 매파 애들 블러드라든지 메스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욕을 더 많이 처먹겠죠. 네. 걔들 이제 다행인 줄 알아야 돼. 왜냐면 다음 주 FOMC라서 이제 주댕이를 다물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연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여기서 또 그냥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일단 개소리 했으면은요. 그냥 바로 또 네, 뚝배기 해가지고 딱 날라갔지. 안 그래도 막 욕 먹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속 들어갈 거예요. 속 들어갈 겁니다. 은행이 파산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것들을 끌고 들어왔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든지 말든지 나한테 일단은 선물이 들어왔잖아. 일단 내 방에 조용히 문 닫고 들어가서 풀어보면 기쁨 가득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네 안 좋게 네 상황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회에 있던 적이 더 많아요. 물론 이 이야기를 100%다 신뢰해가지고 야 전재산 다 갖고 와 집문서 당장 갖고 와 지금 성투사가 기회라고 그랬어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해서 질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떻게 해요? 참고해서 네 저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잔치는 언제 오긴요. 여러분들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가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잔치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 들어가면 앉을 자리도 없고요. 부적부적 줄 서다가 사람들 밥 다 먹고 나가면 거기서 설거지밖에 못하는겨.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그 시간은 배고프고 힘들어요. 언제 음식 나와요? 언제 시작해요? 막 그런 거. 하지만 일찍까지 아니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콘서트 네? 이명웅 콘서트 같은 데 가봐. 앞자리에 앉으려면 언제 가야 돼요? 전날 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오픈런 우리 명품 같은 거 팔 때가 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날 밤에 가가지고 밤새서 거기서 있어야지 매장 문 열고 시작하면 그때 가서 물건 살 수 있는겨.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 봐야 돼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하지만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견디기 싫어가지고 뒤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지. 살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픈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픈런. 이 밤은 지나갑니다. 네. 이 밤이 지나갑니다. 이 시점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업종은 그냥 다 사도 돼요. 다 사도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 사도 되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사면 안 됩니다. 또 기다리세요.
기다리십시오. 업종이 힌트는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뭘로 드렸을까? 아니 지금 앞으로 좋아질 거 사시면 되잖아요. 좋아질 거. 앞으로 좋아질 거 사세요. 뭐 좋아질 것 같아요? 여행 가실 거면 여행주 사시면 되고요. 네. 뭐 컴퓨터 같은 거 사실 생각 있으면은 전자제품 사시면 되고 LG전자도 요즘에 잘 가요. 네. 결혼할 생각 있으면 LG전자 사세요. 그리고 LG에서 맞춰. LG전자 사가지고 맞추는 거야 이런 거. 가전은 LG 해가지고 미씨 뭐야 이거 왜 계속 이래? LG 전자. 야 나한테 지금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어? 영어 왜 안 돼? 되네. 원래 1시간 반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잘 가잖아요. 결혼하실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 하는 거지. 결혼 인구가 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결혼하면은 뭐 삼성 것도 많이 하지만 LG 걸로 싹 맞추는 게 요즘에는 뭐 트렌드라고 얘기만 하더라고. 이해되시나요? 뭐가 왜요? 결혼 시즌이잖아. 5월달, 4월달이요. 5월달, 4월달 결혼 시즌이에요. 그러면 가전제품의 수요가 늘어나지.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거시기. 여행 가고 싶으면은, 근데 여행 지금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으면 모두 투어든 하나 투어든 여행주 사시면 되는 거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보고 봤을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반도체든 뭐 건설이든 뭐 괜찮아질 것 같아. 뭐 하면 되고. 금값도 요즘에 괜찮은 거요. 금값도. 금값도. 지금 여러분들 강원랜드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갔다 오랜다. 가서 구경만 하고 와. 사람들 많은지 적은지. 사람 바글바글 하답니다. 사람 무지하게 많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2019년도 갔대요. 코로나 그때의 분위기를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강원랜드는 사람 그렇게 많으면 1분기 실적을 일단 보고 나서 내가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1분기 실적이 정말 그렇게밖에 안 나올 것이냐? 삼성증권이 얘기한 대로 진짜 300억밖에 안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가서 줄을 틀어버릴 거야. 아 얘기를 들었지 나도. 안 가봤죠. 내가 언제 갑니까?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얘기를 들어봤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가시고요. 오늘은 이제 요정도 합시다. 방송 오래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했으니까. 오늘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SM에 대한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시장에 대한 관점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은 나한테 맞는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네. 누군가를 뭐 동정하거나 누군가를 뭐 안타까워하거나 뭐 그렇게 누군가에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방법이 있고 여러분의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 스스로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신고가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굳이 저한테 답변 다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그냥 네, 스스로의 방법을 다른 데 전파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돈 법니까? 그래도 다 돈 벌어왔고 그리고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남이 돈 벌까 말까 걱정 뭐 달라고 해. 네,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무슨 뭐 석가모니 예수님도 아니고 뭐 달라고. 내가 돈 벌까 뭐 못 벌까 그 걱정을 왜 하냐고. 그죠? 네, 스스로 돈 잘 버시기 바라고. 아시겠죠? 네. 근데 내가 꼭 하나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지금 주식을 그래도 내년이면 이제 20년인데 전문가가 주식 리딩을 내가 내년이면 20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오면서 보니까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더라. 신고가에 흥분한 기업들은 어떻게든 작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꼭지에서 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단풍이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나 7살 때, 내가 5살 때 HTS를 잡았대잖아. 촛불을 잡고 이게 캔들 아닙니까? 라고 했다던데. 네. 아, 내가 오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셨거나 그런 분도 있었겠죠. 그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 종목들이, 뜨거웠던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렇게 많이 불려줬을까? 아니라는 이야기지.
10% 20% 이런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저거 하기는 어렵고요. 네. 수익은 네, 각자의 방법이 있으니까 뭐 단타 치고 싶으면 단타 치시고 뭐 저처럼 하고 싶으면 저처럼 하시는 거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법이 있으면 독창적으로 하시는 거고 네, 각자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각자 잘 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다 잘 되고 나서 마지막에 뭐만 하면 돼요? 성추사 덕분이다. 이것만 하면 돼. 나는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전기차를 꼭대기에 잡든 뭐 우주에 날아가든 돈만 벌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시고 나중에 성추사 덕분입니다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13살 때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고생들 하셨어요. 자, 푹 주무시고요. 미국장 쳐다보면서 또 눈 뻘개가지고 내일 아침에 나오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푹 주무시고 미국장 쳐다보지 말고 주무세요. 오늘 약속 그것만 하자. 네, 미국장 궁금하더라도 꾹 참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시험을 다 해줄 테니까. 네, 주무세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고요. 고생하셨어요.